자,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105쪽이에요. 철근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각부 구조니까 이제 각각 보는 겁니다. 기둥, 보호, 바닥판, 벽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소니까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 빼버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한 5년 전 정도, 5년에서 한 10년 전에 그때 강의를 할 때는 여기 수치 외우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든 나오는 거, 자, 기둥입니다. 자, 기둥햄은 우리 영어로는 컬럼이라 그러고요. 이런 얘기 우리 그냥 쉬운 것만 하자. 수직부재다. 그죠? 맞죠? 자, 우리 수직부재, 기둥 같은 경우, 자, 자, 이게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기둥, 또는 뭐, 이렇게 생긴 게 기둥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수직부재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둥에서 자, 우리 받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압축력 얘기하죠? 압축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좌굴. 그죠? 이런 용어. 자, 우리, 다른 힘도 받습니다. 물론 이쪽의 힘도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힘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을 우리가 압축력에 의한다. 이거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 이렇게 변형이 된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좌굴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길이에 따른 분류, 그냥 제목만 보면 됩니다. 단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서 니은에 보면은 장주. 자, 그 다음에 면 형상에 의해서, 자, 우리 장방형.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이런 걸 장방형이라고 그러고, 자, 이걸 갖다가 원형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거 되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둥, 철근, 배근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우리 그러면서, 자, 우리 양가로 2번에 구성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게 철근입니다. 철근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축방향 철근이라 그래요. 축방향 철근을 뭐라 그런다고요? 주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요. 자, 원형에도 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주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우리 기둥에는 자, 이렇게 감싸는 철근. 자, 감싸는 철근. 자, 이것도 어디에 우리의 피복 두께 이런 데서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된 거.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띠철근. 또는 대근. 영어로 후프. 자, 이런 얘기로 합니다. 이런 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도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에요. 자, 요렇게 감싸 이렇게 되면 띠철근이고요. 자, 요렇게 돌아가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나선철근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용어들, 주근, 띠철근, 대근, 자, 요런 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주근 나오죠? 주근에서 축방향 철근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근의 역할, 압축력이나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 그냥 이런 거 읽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건 압축력이다, 이거는 뭐다 이랬는데 이런 필요 없이 그냥 쭉.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띠철근, 대근, 후프, 나선철근. 나선을 갖다 우리 그죠? 이런 걸 뭐야? 스파이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스파이럴 후프.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보면 띠철근은 대근이라고도 하고요. 주근을 둘러싼 거다. 이렇게 되는 얘기 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선철근에 대한 것도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107에 보면은요. 자, 우리 주근의 자군. 자, 그러니까 이 감싸는 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인데 이 정도만 어떻게 된다? 주근의 좌굴을 방지해 주는 거다. 자, 요 정도만. 좌굴, 저 지금 뭡니까? 우리 압축력에 의해서 좌굴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고요. 뭐 B번에 보면 스폭력에 대한 전당 보관, 주근 상호 간의 위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주근 개수가 거기도 있죠. 18회 때 최근에 이게 이제 한번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둥에서 지금 같이 자, 이런 사각으로 된 거 제가 그림 몇 개 그렸어요? 4개 그렸단 말이죠. 4개 이상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 2번에 보면은요, 기둥 단면의 형상이 원형으로 나선철근을 사용할 때, 자, 나선철근을 사용할 때 몇 개라 그랬어요? 6개입니다. 6개. 그러면 여기 그냥 이렇게 감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얘 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띠철근입니다. 이거 일제는 4개도 됩니다. 근데 나선철근 일제는 어떻게 돼? 6개 이상. 자, 요거. 자, 이거는 몇 개요? 자, 우리 지금 얘는 4개입니다. 4개 이상인데 6개. 요 정도만. 자, 우리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서에는 없는데 내가 빼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빼서 지금 그런데. 자, 기둥에서 조금 하나 알 거는, 자, 기둥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건 단면으로 그냥 여기서 본 겁니다. 자, 그럼 자, 요게 기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철근이 자, 요렇게 들어가는, 아유, 이렇게. 철근이 자, 요렇게. 얘가 주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감싸는 철근이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알아야죠. 기둥이나 보도 마찬가지고요. 바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4등분 합니다. 4등분. 요렇게. 4등분을 해서, 자, 요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중앙부라 그럽니다. 자, 요걸 뭐라 그래요? 단부라 그럽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러냐? 단부라 그래요. 자, 요런 용어는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맨 끝에, 그러니까 4분의 1 부분을 뭐라 그런다? 단부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든, 자, 이게 우리 압축력을 일반적으로 받잖아요? 압축력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부분에 비해서? 중앙 부분에. 중앙부에 비해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띠철근이나 이런 감싸는 철근을 할 때 여기는 많이 놓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촘촘하게 놓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자, 어떻게 된다? 촘촘하게 놓준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는 얘에 비해서 힘을 덜 받으니까 여기는 조금 느슨하게 놓줍니다. 띄엄띄엄.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사실은 설계 규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로 해라, 얼마로 해라. 이 철근의 두께를 얼마로 해라, 이 간격이 얼마라는 거를 있었는데 이런 게 옛날에 내가 외우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그냥 이쪽이 요 중앙부에 비해서 2배 촘촘하게 하는 겁니다. 얘의 2배 촘촘하게. 그 정도. 그러니까 2배 촘촘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게, 자, 됐어.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둥에 대한 얘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에 대한 얘기. 자, 우리 보 보면은요. 자, 우리 영어로 써 있죠. 영어도 잘 나오진 않지만 큰 보가 걷어입니다. 작은 보가 뭐예요? 빔이에요. 큰 보가 뭐라 그랬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부재를 큰 보라 그러고요.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걸쳐지는 거. 빔을 얘기합니다. 자, 됐고요. 그 정도 말로 했고. 자, 우리 보 같은 경우는 기둥이랑 비교해서 얘는 무슨 부재예요? 수평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 같은 거, 지금 저 밑에 그림도 있지만, 자, 양단, 일반적으로 양쪽에 벽이 있잖아요. 벽에, 자, 이렇게 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그리고요. 또 우리 어떻게도 그립니까? 제가 보 그릴 때 요렇게도 그리고요. 또 바닥판이랑 같이 그릴 때는, 자, 요렇게 그립니다. 어느 게? 요게 보입니다. 그죠? 보를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평부재인데, 자, 얘도 보면은, 자, 우리 그냥 단순보. 자, 얘가, 자, 요렇게 지지하고 있는 이걸 단순보라 그럽니다. 자, 이것도 우리 기초에서 배웠습니다. 기초에서 보면, 자, 이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축방향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수평부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가 전단력을 받습니다. 전단력에 의해서, 자, 얘가 변형이 되는 걸 얘를 뭐라 그랬습니까? 변형이 되는 걸 힘 모멘트.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단력에 의해서 힘 모멘트가 발생을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단순보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요 위에가 무슨 역을 받는다고요? 압축력을 받고요. 자, 여기는 늘어나는 거. 얘 뭐예요? 인장력을 받는다. 그래서 어디가?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인장력이 약하니까 여기를 받는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넣어준다고요? 여기다가 철근을 넣어준다. 이렇게 돼요. 철근을 넣어주는데 또 요 위에도 넣습니다. 위에도 넣는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에서 보고. 근데 이제 양당 고정보에서는요. 자, 여기 전단력을 받습니다. 전단력을 받으면은, 자, 요 자, 여기도 또 그거 하기 전에 뭡니까? 얘도 보도
이렇게 네 개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래서 자, 요쪽 부분을 뭐라 그런다? 여기하고 여기를 단부라 그러고요. 자,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중앙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중을 받으면 하중이 뭡니까? 전단력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부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요 중앙부의 여기는 뭘 받습니까? 압축력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중앙부의 밑은 뭘 받아요? 인장력을 받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단부에서는 여기 요 이렇게 얘가 압축력을 받고요. 자, 여기서도 자, 요런 힘을 해서 여기가 압축력을 받고 이것도 다 우리 한 겁니다. 여기는 인장력을 받고 늘어나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당 고정부에서는 자, 이런 식의 자, 변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서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철근이 그래서 이제 어떻든 자, 철근을 누르는데 자, 우리 위에 그저 밑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렇게 그리는 거죠. 자, 요렇게 철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감싸는 철근. 여기서는 그리기가 요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감싸는 철근.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명칭을 보면은 축방향의 철근을 뭐라 그런다고요? 주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감싸는 게, 자, 여기 또, 그러면 여기서도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그림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자, 얘도요, 힘이, 자, 이쪽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저걸 주겠죠.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촘촘히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단부에 어떻게 된다? 촘촘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는 어떻게 된다? 띄엄띄엄 넣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격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두 배로 여기는 크게, 여기는 두 배 작게 촘촘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양당 고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나 더 넣어준다 그랬어요? 자, 이런 철근이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런 모양. 자, 그러니까 철근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주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뭡니까? 이렇게 겹치게 된 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느끈이라고 해요. 느끈. 또 영어로도 얘기합니다. 스트럽 또는 스트럽 바라고도 얘기합니다. 스트럽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을 보에서는 느끈 스트럽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모양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된 게 얘가 뭐냐면 굽힘 철근입니다. 또는 절곡 철근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 또 영어로 벤트바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보에서는 주근, 느끈, 스트럽, 그 다음에 굽힘철근, 절곡철근,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자, 또 기본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 107쪽에 보면은요. 자, 그래서 2번에 보, 거더, 빔 나와 있고요. 자, 그림 보면은요. 자, 주근, 상부근이 있고요. 가운데, 자, 밑에 주근, 하부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쭉 넣은 게 그게, 자, 느끈입니다. 느끈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느끈 옆에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굽힘철근. 굽힘철근, 예. 또는 절곡철근, 얘를 뭐라고 한다? 벤트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양옆에는, 자, 이렇게 보니까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기둥.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에, 자, 띠철근, 감싸고 있는 게 띠철근이고요. 그 다음에 축방향이 주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자에서 다 용어들, 자,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근 메인 바라고 그러죠. 축방향 철분이고요. 상부근, 하부근이 있고요. 자, 요것도 특히 하부근 전단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느끈하고 뭐라고 그러죠? 스트럽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스트럽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재, 재축이 뭐예요? 부재의 축을 얘기합니다. 부재의 축의 직각. 또는 경사지게. 자, 요게 원래는요.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제가 여기 직각으로 했지만은요. 원래는 이 변형되는 방향. 자, 얘가 하중을 받으면은요.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걸 이거 사인장 균열이라 그럽니다. 그죠? 옆에 균열이 가는 게 사인장 균열은 자 이렇게 팔자로 됩니다. 이것도 옛날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모양이 어떻게 균열이 가냐? 그러니까 이런 팔자로 이렇게 해서 사인장 균열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균열이 간단 말이죠. 그럼 요거 복잡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늑근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균열이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가니까 얘하고 그죠? 반대 방향으로 약간 경사지게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그죠 직각 방향으로 놓아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감싸는 게 작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90도 정도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써 있습니까 보면은 늑근에서 제축의 직각 또는 경사지게, 요 경사지게라는 말이 요런 말로 해서 놓아준 겁니다. 원래는 경사지, 그죠? 이런 힘의 반대, 그러니까 직각으로 놓아줘야 제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도 보자고요. 자, 이 늑근의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 늑근은 조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늑근에 대한 거는 자, 우리 지금 기본서 같이 조금 내용을. 자, 그래서 전단력에 의한 사인장 균열. 자, 됐죠? 지금 뭐 늑근, 자, 이렇게 놓는데 특히 이쪽에서 발생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인장 균열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 눈다. 그래서 이 근을 또 뭐라 그런다? 전단 보강. 전단력에 의한 보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단 보강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전단 보강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런 용어들, 자, 그 다음에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는 거라 그래서 사인장 근, 자,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렇게도 용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용어, 자, 여기 늑근, 스트럽, 사인장근, 전단 보강근, 자,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 혹시 이제 지문에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아, 늑근을 얘기하는구나. 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요 2번도요. 늑근과 제축과의 각도가 지금 이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나 또 얘기했어요. 경사지게 눕는 게 좋지만은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90도라고 딱 누라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5도에서 어떻게 된다? 자, 90도로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 지문 여기 나왔죠. 양단부는 촘촘히, 중앙부는 드문드문 누라는 겁니다. 이게 다 규정해 보면 깊게 들어가면 얼마로 하라고 아직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기본서에도 있었는데 다 빼버렸죠. 없네요. 잘 뽑아버렸네요, 내가. 자, 그 다음에 됐고요. 108쪽에 넘겨서 보면은, 자, 나오죠. 3번에 보면, 굽힘철근, 절곡철근. 지금 요런 모양으로 된 거. 자, 요런 모양을 얘는 또 하나를 더 줘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에 대한 거. 그래서 영어로 또 벤트 바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중앙부 하부근을 흰 방향에서 쭉쭉 설명은 되고요. 자, 얘 1번 말이요. 이런 게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이해하는 차원에서 전단력 보강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 게 굉장히 좋은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늑근과 병행할 때만. 자, 늑근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90도로 놓아줬다 그랬어요. 45도에서 이거하고 병행을 할 때만 얘가 힘을 받는 거지. 만약에 늑근을 안 넣고 얘만 놓다. 얘만 넣으면은 개털이라는 겁니다. 개털이 뭐야? 액세서리다, 이게 액세서리. 됐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넣고 난 다음에 얘를 놓아야지만이 효과가 상승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2번도 보면은요. 굽힘철근과 제축과의 각도는 얘는 지금 요거잖아요. 이렇게 굽혔잖아요. 요거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의 각도. 요 각도도 외우는 게 아니고 얘는 90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하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보고서 아는 거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자, 야, 늑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90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사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경사가 더 있으니까 90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30에서 45도. 자, 요런 말이 저기 써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도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전단 보관근의 범위라 그랬죠. 요 지문이 요런 지문들이 기사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사시험에서는 요게 요런 말들 기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요 지문이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근데 우리 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놓아주는 거, 그러니까 주근 빼고요. 주근을 빼고서 다른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들을 다 뭐라 그럽니까? 그냥 전단 보관근이다. 이 전단력에 의해서 자, 이걸 갖다가 휙 모멘트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단 보관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뭐야? 스트럽이 뭐예요? 늑근을 스트럽이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도 늑근이 저 스트럽도 설명한 거고요. 세 번째 지문 보면 뭐야? 굽힘철근 뭡니까? 벤트바 얘 얘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스트롭과 굽힘 얘하고 얘 뭐 그죠? 병영에서 쓰래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부재축의 직선인 용접철망. 자, 이런 걸 갖다가 또 이게 넣을 때 용접철망이 뭡니까?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더 튼튼하죠? 그냥 하나 넣는 것보다 이렇게 그죠? 넣으니까. 용접철망, 그 다음에 나선철근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에서는, 그냥 전단보관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전단보관근은 뭐예요? 늑근, 굽힘철근, 여기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3번에 보면 바닥판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각부니까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자, 바닥판은요, 영어를 갖다 요렇게도 얘기 그냥 많이 하죠. 슬래브 요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는 슬라브.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닥판. 바닥판도 더 쓸 것도 없이, 자, 뭡니까? 요 그냥이죠? 바닥판도 어떻게 됩니까? 전단력에 의해서 휘 모멘트에 자, 저항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슬래브는 조금 봐야 됩니다. 슬래브는. 바닥판을, 자, 우리 거기 뭡니까? 응력상 분류라 그랬는데, 자, 이런 말도 몰라도 되고, 그냥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방향 슬라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향 슬래브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방향 슬라브는 뭐냐 하면은, 자, 바닥입니다. 여기 하중이 가야잖아요. 우리 항상 뭐 얘기하면 뭐 하중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힘이 가한단 말이죠. 하중이 가하는데, 자, 이 바닥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길다란 겁니다. 예? 자, 바닥판이 길다란 거고,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요렇게 좁은 면을 단변이라 그럽니다. 자, 얘에 비해서, 자, 요거는 길잖아요.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장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자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바닥에 하중이 가했을 때, 바닥 하중이 단변 방향으로만, 이게 단변 방향이잖아요. 이런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되는 거. 그걸 일방향 슬라브라고 합니다. 길면은 그죠? 이쪽으로 장변으로 가려는데 너무 기니까 힘이 안 간다라는 거야. 힘이 얼루만 단변 방향으로만. 자, 그러니까 일방향 슬라브는 여기다 쓰면은 단변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자, 우리 이제 일반적인 거죠. 길지 않은, 자, 요렇게 된 게. 자, 이렇게 얘가 단변입니다.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장변이다. 이랬을 때, 자, 우리 바닥 하중이 이 방향이니까 어디? 단변, 장변으로 다 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가는 게 이방향 슬라브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요런 방향으로도 가고요. 요런 방향으로도 가는 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 정의 됐어요. 일방향 슬라브라는 거는 단변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방향 슬라브는 이 방향이라며. 그러니까 두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일방향, 이방향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그 길다 그러고 얘는 길지 않다 그랬는데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죠? 이건 일방향 슬라브야. 이게 이방향. 그게 뭐야? 그 구별하는 게 어디 써 있습니까? 맨 밑에 핵심 지문에 써 있는 게 변장비라는 거예요. 변장비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겁니다. 변장비에서, 자, 이런 건 몰라도 람다 이렇게 표현인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변장비에서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대로 단변 방향의 길이에 대한 장변 방향의 길이, 얘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일방향 슬라브는요, 자, 뭡니까?
자, 그죠? 어떻게 된다? 2배 초과. 자, 요렇게 지금 2배 초과잖아요. 국산말로 하면 2배 초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방향 슬라브는 2배 이하일 때. 자, 요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게 우리 거기 써 있죠. 기억에 보면은, 응력상에 기억에 보면 변장비가 2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2보다 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의 길이가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초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방향 슬라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힘이 장변으로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2배 이하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 된 것들까지는,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두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구별하는 거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요. 자, 우리 철근 배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철근 배근하는 거 했잖아요. 기둥보. 얘도 철근을 배근을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만 힘이 받아.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만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철근 배근을요. 이것도 있죠. 저 또 얘기지만요. 다 간격이 다 있고 철근을 굵기를 얼마 쓰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우리 개념만 하는 게 더 좋다. 얘는 그러니까 이게 단변 방향으로 넣는 철근을 뭐라 그럽니까? 주근입니다. 주근만 넣으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이제 놓았어요. 놓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 온도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뒤틀어진다. 쉽게 뒤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단변 방향으로 놓는데 장변 방향에도 철근을 놓아줍니다. 근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놓아주는 거를 얘를 온도철근이라 그럽니다. 온도철근. 온도철근에서 뭐냐 이러면 신축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철근에서 최소 철근을 넣어줍니다. 많이 넣지 않고 최소 변형만 안 되게끔 그런 것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에서 2개만 놓으면 변형 안 가겠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넣는 거를 온도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방향 슬라브는 지금 얘기했지만 양방향으로 다 가는 겁니다. 다 힘이 가니까, 철근 얘 이렇게 놓여. 그 다음에 장변도, 놓여야죠. 당연히 안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단변 방향으로 넣은 철근을 주근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세로, 하나 이렇게 자,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자, 용어가 다 배력근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얘기지만 이게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런 지문을 모르면은, 이런 용어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지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요. 자, 그래서 요 다시 한번, 여기서 철근을, 주근은 다 압니다. 다 축방향 철근입니다. 얘에 대해서 감싸는 철근. 자,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옛날 처음 공부할 때. 기대 이렇게 외웠어. 기대. 자, 얘는 뭡니까? 보륵 이렇게 외웠어. 자, 얘는 바베큐라고 외웠어. 옛날에 바닥파는 어디 있습니까? 배력근에서 바베큐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방향, 2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게, 우리 108쪽에, 그저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특수 슬라브라 그러는데, 플랫 슬라브가 있는데, 지금 8회, 여기 표시는 이제 8회만 되어 있는데요. 한 2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판에서는요, 요 플랫 슬라브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특수 슬라브, 요 얘기에 대한 거를 지금서 또 보면은요. 자, 슬라브에는 또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응력상에서 이렇게 구별한 거라 그랬어요. 자, 또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특수 슬라브 이런 걸로 해서 구별을 할 때 우리 일반적인 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보 슬라브.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플랫 슬라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플레이트.
자, 요렇게 이거 이외에도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있는데 자, 그 정도만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자, 109쪽에 맨 밑에 걸로 해서 먼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보슬라브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게 이때까지 배운 게 이거잖아요. 지금 요거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가 있는 거. 그죠? 얘가 우리 지금 여기도 보가 있는 거. 자, 여기서 책에 있는 대로 보가 있는 거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림 그리라고요? 바닥판 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보슬라브입니다. 자, 플랫슬라브는, 자, 얘는 플랫슬라브는,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또 요렇게 얘기합니다. 무량판 구조라 그럽니다. 무량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닥판에,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슬래브 공부하는 거예요. 슬래브에 얘는 무량, 이 량자가야 들보량, 보예요. 한자로 량이, 보를 갖다 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량판, 그러니까 보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플랫, 평판 슬래브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슬래브에 우리 일반적으로 보가 있는데 없다. 무량판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지금요? 보가 없는 겁니다. 보가 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보 없이 기둥이 직접 바닥판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기둥이 바닥판을. 근데 또 요걸 좀 깊게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지판하고 주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든 얘가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많이 얘기하는데, 자, 여기 바닥판입니다. 보가 없어요. 여기 보가 이 그림이 없는데 대신에 요 기둥을 지지하는데 요게 요렇게 돼. 요런 모양으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요게 뭐냐 하면은요. 요게 지판이고요. 얘 주두 또는 경사진 주두. 경사진 기둥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요. 보가 없고요. 대신에 지판과 주두는 있습니다. 이게 플랫슬라브고요. 또 얘랑 이제 요거 두 개를, 이건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플레이트. 자, 슬래브, 영어로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플랫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얘도 플레이트 슬라브도 마찬가지로 보가 없는 겁니다. 보가 없는 건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지판과 주두도 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냥 지금 여기 그림 이제, 그냥 이렇게 지지하는 거. 이게 플레이트. 얘는 시험 문제 아직 한 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나올 때 됐어요. 언젠가 한번 나올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 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나옵니까? 자, 됐죠? 그래서 얘가 있고 없고에 자, 따라서 플랫 슬래브 또는 플레이트 슬라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지금 요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판 주두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하중이요. 바닥판에서 봤잖아요.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아무래도 얘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어떤 게 여기에 이런 뭐 균열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펀칭 시어라고 그럽니다. 아, 영어 그대로. 펀칭. 뚫림전. 우리 국산말로 얘를 번역을 하면 뚫림 전단이다. 자, 얘 펀칭. 제가 이 얘기하면 항상 주먹 빵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먹으로는 안 되지만, 그죠? 우리 힘 좋은 분이 땅 때리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빵 때리면 여기 이런 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뚫림. 펀칭, 전단이 뭐야? 시어를 전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뭐가? 지판과 주두가 없어서. 근데 얘는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펀칭 시어가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판과 주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또, 지금 뭐 그냥 슬슬 가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를 펀칭 시어가, 자, 이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는 발생을 합니다. 왜? 지판과 주두 자체도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자, 이거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이런 구조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중이 적게 받는데 하죠. 근데 어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판과 주두가 있는 플랫슬랍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위쪽에 보면 얘에 대한 이제 특징이 나오잖아요. 자,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죠? 여기 이제 플랫슬라브는 이때까지는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장점, 단점이. 특히 뭐가요? 요 단점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해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거 듣긴 해서 구공실층이라고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자, 구공실층이라고 이게 장점입니다. 뭐야?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소에 있어요. 왜? 이게 없잖아요. 보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야? 공사비도 적게 듭니다. 실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층고를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써 있어. 왜 이게 없으니까 결론. 이 얘기잖아, 이 얘기. 보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자, 근데 단점,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고종하중이 증대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닥판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두껍게 해야 돼. 자, 요 말입니다. 고종하중이, 자, 이 지금 뭡니까? 자, 우리 보호슬라브 같은 경우는 하중을 받으면 얘가 또 이 바닥판도 지지를 하지만 보호도 자, 지지를 해서 튼튼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그림 그리면 자, 보호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호슬라브입니다. 근데 자, 요렇게 하고요. 얘는요, 바닥판을 이거를 갖다 커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닥판이 두꺼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가 자, 요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져야 됩니다. 바닥판 두께가. 자, 그래서 바닥판 두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껍게 해야 되니까 고종하중이 많이 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자, 우리 그래서, 자, 단점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닥하중이 두꺼워져서 고종하중이 자, 그래서, 자, 요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했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바닥판 두께가요, 옛날에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얼마로 하는데 이거보다. 근데 그런 말 이제 필요 없어요. 또 뭐야? 수치 이제 그거는 그냥, 자, 그냥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온 게 요 말입니다. 뼈대의 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요 말. 요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이게 뼈대의 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냥 쉽게요. 튼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튼튼하지 않는데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뼈대의 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면은요, 저 아까도 했지만, 자, 장점에서, 자, 얘는 천장의 높이가 높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거. 근데 얘는 천장의 높이가 낮다. 자, 그래서 뭡니까? 층고를 낮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아까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플랫슬라브에 대한 게 있고요. 여기 B번에 구조 제한 있네요. 자, 슬래브 두께가 그래서 뭐 이 정도 해라는데, 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어떤 두껍게 한다라는 얘기만 알면 좋고요. 자, 그 밑에 보면 기둥에는 펀칭 전당 보강. 저게 뭡니까? 저 펀칭 시어입니다. 자, 그래서 경사진 주두하고 지판을 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면은요, 이 수치 이런 거 다 그냥 얼마 하라는 게 여기는 내가 놓았는데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지판, 주두, 유무에 대한 거 지금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요. 자, 양가로 3번 철근, 배근 방식 1방향, 2방향 막 있는데, 자, 이거 필요 없고, 이걸로 그냥 됐고, 이것도 그냥 참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자, 우리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여기서 주열대, 주간대라 그러는데, 자, 요게 바닥판입니다. 자, 위에서 봤어요, 지금. 자, 근데 바닥판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우리 기둥 어떻게 나왔습니까? 4등분 했습니다. 보도 어떻게 됐어요? 4등분해서 안쪽에 여기가 중앙부, 요게 단부라 그랬어요. 기둥도요. 자, 요게 단변을 4등분합니다. 단변을. 장변을 4등분하는 게 단변을 4등분해서 자, 요거 하나. 여기 요렇게 갑니다. 자, 여기도 4등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해서 요 거리 같이. 요렇게 돼. 그리고 여기다 잇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어요. 자, 여기도 이어요. 자, 요렇게 이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 부분하고요. 우리 바닥판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구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 뭐래? 요게 중앙이잖아요. 주간부를 주간중앙입니다. 우리 그 주간중앙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주간부. 얘가 뭐예요? 중앙부. 중앙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주간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지금 여기 써 있는, 우리 어디 써 있습니까? 그래서, 자, 주간대, 주열대. 주간대. 자, 얘는 뭡니까? 단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용어, 주간대, 주열대라는 용어가 혹시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주열대는 단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간대는 중앙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또 여기서 됐어요. 그러면 이거 주간대, 중앙대 이거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어디 힘 많이 받아요? 여기 힘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중이. 가운데.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까 문제에서도 이어치기 할 때 어디, 그죠? 보의 중앙에서 수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여기가 힘 덜 받는 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네요. 바닥판에서 어디? 여기가 힘이 적게 받는 데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촘촘히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또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지금 바닥판이나 보에서는 전단력에 의한 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휨 모멘터.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열대가 여기 힘 많이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그렇잖아요. 내가 또 얘기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또 쉽게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얘기. 우리 지금 배운 거. 휨 모멘트.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어디가? 주열대가 어디예요? 단부. 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 얘기는 또 뭡니까? 휨 모멘트가 여기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철근을 여기 철근, 백은 많이 하라는 겁니다. 힘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바닥판이잖아요. 어디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변으로 단부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떤 간격으로 하고 철근 몇 미리 이상을 쓰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개념. 자, 여기 각부 구조에서는 이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 딱 정확하게 세팅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5번도 그죠? 철근을 많이 배근하는 순서. 여기다 보면 그죠? 요런 것들 중 요 배근 순서가 문제에 보면 있어요. 문제풀이에는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 빼죠. 그냥 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바닥판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벽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를 조금 지울까? 여기 가운데를 지울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벽체는 또 약간 이제 또 조금 떨어지죠. 자, 우리 벽 또는 벽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뭡니까? 벽은 영어로 뭐예요? wall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영어도 없네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벽에는 자, 우리 이 말 벽체는 수직 및 수평 하중과 휨 모멘트에 대해서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어들. 자, 그다음에 이제 벽의 종류는 자,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내력벽, 비내력벽, 그다음에 내진벽, 칸막이벽, 그 방화벽,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도 자, 우리 내진벽, 이 내진벽 이런 것도 옛날에는 막 진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읽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진벽이 뭐예요? 지진에 견디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여기 내진벽은 내력벽의 일종으로 설계 시 지진에 저항하도록 만든 벽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자, 이제 벽 요 그림으로 요거 설명하자. 그냥 이해하고만 가는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자, 우리 뭡니까? 벽 그림체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내진벽이 우리 이제 내력벽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그죠? 내진 다 되는 겁니다. 내진까지요.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벽인데 자,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 벽체는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 자, 이게 이 벽인데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길잖아. 얘가 길이 방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큰 강성을 갖고 있다. 길이 방향. 자, 그 다음에 두께 방향으로는 취약하다. 자, 요게 뭡니까? 요게 길이고요. 요게 두께잖아요. 요게 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받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두께 방향이라고 얘기한다. 자, 요 말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두께 방향이니까 자, 얘가 두께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면 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아까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이게 길이 방향이니까 자, 이게 두께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얘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 길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기니까 잘 뻗팅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길이 방향으로는 큰 강성이 있으나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두께 방향으로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따라서 벽체와 벽체를 직교하게 배치하고 벽체의 두께 방향으로 횡력에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로 하면 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튼튼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지대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요 1번 지문 봤고요. 2번 지문 보면은요. 평면상의 교점이나 자, 또 뭐라 그랬어요? 연장선상의 교점이 2개 이상 있으면 안정된다. 이게 꼭 다음 쪽의 그림입니다. 자, 2번 이런 것들도 문제풀이하면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읽고 가는 겁니다. 교점이죠. 자, 여기 A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뭡니까? 요게 교점이잖아요. 좀 진하게 좀 해놓으면 좋았는데 이걸 교점이라는 거예요. 이 교점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2개 이상이 있으면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B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그죠? 여기에 요렇게 2개 있잖아.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요? 2개.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점이 없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건 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여기 C번은 이렇게 여기도까지 돼 있네. 이게 두껍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위에 거는 좋은 배치, 안정된 배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배치, 불안정한 거는 이제 그 밑에 A가 지금 요렇게, 그죠? 여기에서 자, 지금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자, 교점이 있는데 자, 여기도 그림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디만 교점 여기만 하나만 여기만 한 겁니다. 하나잖아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연장선이잖아요. 이 연장선에 보면 교점이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에 보면은요. 자, 평면상의 교점이나 연장선상의 교점이 2개 이상이면 안정이 되지만 교점이 없거나 1개만 있으면 자, 연장선도. 자, 그래서 우리 그 그림 C번에 보면은요. 저 다음 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그죠? 연장선에 교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자, 요 얘기고요. 3번 지문도 보자고요. 3번에 보면은 상하층의 내력벽 배치는 같은 위치에, 그죠? 내력벽 이런 거 위치할 때 같은 위치 또는 저 요 말 대칭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래서 110쪽에 보면은 양가로 1번의 내진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튼튼한 거다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111쪽에 그 내진벽의 배치에 좋은 배치, 좋지 않은 배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공동주택 각 세대별은 경계벽의 두께가 있는데 여기는 놓았지만 자, 이거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유사한 게 한 몇 년 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략 저 내진벽에 지금 요 그림 그리면서 이런 말들만 이해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옹벽은 자, 시간이 됐으니까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